예, 안녕하세요. 혹시 저 본분 계시죠? 그쵸? 예, 제가 여기 자주 왔거든요. 이번 달에도 자주 왔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은 만나러 몇 번 왔던 기억이 나요. 올해 몇 년 전부터. 예,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워크샵이라는 걸 진행할 거예요. 워크샵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잘못 활용되는데, 워크샵을 제가 메이드 인 USA, 귀하의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워크샵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공동 작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누가 와서 발표하고 듣고 하는 게 워크샵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공동 작업하는 게 워크샵이거든요. 오늘은 그걸 할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주민자치위원분들이시죠? 여기 주민자치위원 아니신 분 계세요? 다 주민자치위원분들이시죠?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요번에 그 자치분권학교가 크게 보니까 주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거고, 하나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거고, 또 하나가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거죠. 이 3가지 주제가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3가지 주제별로 테이블을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미숙했죠. 보니까 다 주민자치위원분이라고 하셔서 약간 걱정은 되는데 뭐 걱정할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은 3가지 주제별로 토론을 할 거예요. 주제별로 테이블을 나눠서 토론을 할 건데요. 주민자치는 맨 마지막에 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시는 건데, 시흥시의 마을 공동체와 일자리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테이블이요, 3조, 5조, 7조, 6조는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보이세요? 시흥시 주민자치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몇 가지 좀 제가 드리고 지침 같은 걸 토론하는데 드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다 그걸 발표하라, 나 발표할 건데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 중에서 핵심적으로 우리 테이블은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 2가지 정도를 먼저 뽑아주세요. 문제점 2가지를 합의해서 뽑아주세요. 그리고 그 2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개선 방안을 이렇게 토론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해되셨나요? 6분, 5분이 있는데 다 얘기한 걸 그냥 다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훈련이냐면요, 각기 다른 생각들을 조종하고 합의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역량일 수도 있잖아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회자를 1명 정해주세요. 각 테이블에서 사회자를 1명씩 정해주시는데, 가끔씩 우리가 사회자의 역할로 혼동할 때가 있어요. 사회자는요,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는 사회자는 잘못된 사회자죠. 그렇죠? 사회자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사회자예요. 그렇죠? 사회자가 자꾸 결정하는데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면 그거는 민주적인 회의가 워크숍이 아니라 독재죠. 그러니까 사회자는 딴 분들이 말씀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건데, 특별히 조심해 주셔야 될 거는 우리 테이블에서 얘기를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게 사회자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뭘 의미하냐면은 한 사람이 너무 얘기를 길게 하는 걸 좀 통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 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들 많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발언을 독점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모두가 다 평등한 시간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자의 역할이죠. 거기 보면 전지가 두 장씩이 있죠. 전지 한 장은 펴주세요. 지금 앞에다가 2장에 한 장은 애끼고 한 장은 펴주세요. 여러분 토론할 때 막 끼적끼적 메모하고 낙서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듣다가도 이렇게 메모하고 싶은 것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낙서나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글 쓰면서 여러분들이 토론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쓰라고 이렇게 펼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낙서장이다 생각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토론 워크샵은요, 공동작업이잖아요. 금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발언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려, 이렇게 발언하는 건 절대 금지예요. 그건 절대 금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반칙이에요. 그거는 꼭 좀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 앞에 보면은 포스트잇이 또 한 묶음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 앞으로 한두 장씩 가져가셔서, 뜯어 가져가셔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전에요. 토론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말꼬리를 잡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건 또 반칙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스트잇에다가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자기 테이블의 주제와 관련돼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것을 포스트잇 한 장에다 한 가지씩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가 한 3분에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 작업을 시작해 주세요. 포스트잇을 가져가셔서 자기 테이블의 주제에 맞는, 나는 주민자치 관련된 정책에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걸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적어주세요. 한 가지만 한 장에, 두 가지만 두 장에, 세 가지만 세 장에 일단 적어주세요. 그걸 바탕으로 토론을 할 겁니다. 일단 자기 앞에 있는 포스트잇에 자기 테이블의 주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나는 걸 포스트잇 한 장에 간단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그걸 발표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테이블별로 그 주제에 맞는 문제점이, 제 핵심적인 문제점이 뭔지 2개씩을 뽑아주세요. 그 2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해결 방안을 토론해서 합의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나중에 발표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할 겁니다. 예, 5조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가져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조 발표를 맡은 이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주민자치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요. 크게 2개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줄 건 주자, 할 건 하자이고요. 2번째는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홍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발표 많으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줄 건 주자, 할 건 하자는 밑에 맥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근데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사전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 대학이라든가 아니 이런 교육을 먼저 이수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을 해야 되고, 제가 이번 그 교육에서 들어보니까 주민자치 그 위원이 해야 될 일이,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정말 많은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어떤 그 유지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좀 더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 자체에서의 자체 평가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자리만 지키는데 그런 뭐 참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원을 하거나 하는 일에 좀
평가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그 많은 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정말 절실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봉사만 할 것인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런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조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5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니까 전 마치 아나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좋아요. 자기들끼리 우리는 잘했어라고 하면 그게 다 되는 거죠. 제가 하이라이트는 유일하게 다른 주제를 잡은 저기 4조 마지막 조용필 같이 등장시키려고 생각하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왜냐하면 다 주민자치인데 여기만 마을 공동체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기대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조 7조, 예, 좋습니다. 7조 다 나와주세요, 다. 왜냐면 같이 공동 작업한 걸 사진 같이 찍게. 안녕하세요. 신현동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이경입니다. 앞에서 5주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랑 비슷하게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일단은 우리 주민자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중에 함축하자니까 이걸로 결국은 도래되더라고요. 첫째, 주민자치 정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이거는 뭐 아까 앞전에도 나왔지만은 주민자치위원회 양성기관이 있어갖고 우리가 보면은 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나서 교육을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실상 모르고 들어왔다가 교육받는 과정이 나중에 되다 보니까 허송세월이고 동발전에 전혀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전교육을 받고 양성기관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이 과정을 꼭 수행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없이 하니까 정말 이거는 말이 주민자치위원이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고 부딪힐 때가 많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낮에 가게문 닫고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래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거는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 행정기관과 위원회 소통이 부족해요. 물론 타동은 얻는지 모르지만 저희 협조가 잘 안 돼갖고 마찰이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건 안 돼요. 행정력으로 전부 뒷받침이 안 되고 간섭은 또 많아요. 이게 물론 지금 과도기적이라고 봐요. 이 주민자치로 변화하면서 과도기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자치위원들의 독립성 확보가 이제 필요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그 행정력은 지원 이게 앞뒤가 바뀌는 과정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 해야지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굉장히 바람직한 발표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러면은 행정이 너무 지원 아니죠. 이런 얘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식을 많이 이렇게 배워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고 시흥시는 학교 수준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그 다음에 어디 할까요? 저기 저 끝에 6조. 자, 안녕하세요. 전 이제 6조의 그 주민자치위원 이종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체적으로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위원장의 역할이 뭐고 부위원장의 역할이 오고 물론 그런 관심도가 있으면 내가 관심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할 때 이거를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좀 찾내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하는 방법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호응도 참여도가 부족해요. 그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하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이게 큰 타이틀을 봉사라는 거에 딱 찍혀가지고
응축 달성을 못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쪽 실조에서 말씀 뭐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진짜 그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면 위원들 특히 위원장 그 임원들이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이게 봉사라는 거에 딱 타이틀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뭔가의 인센티브라 그럴까요? 대가를 반대 극부를 줘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열심히 일한 만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참여를 하면 참여에 따른 대가를 줘야 된다고 저도 항상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게 돈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인센티브가 뭘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실제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권한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내가 참여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우리 지역이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것도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4조는 계속 그거니까 여기는 급하게 쓰셨네. 여기 그러면 3조. 예, 3조입니다. 3조 위원님들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3조 발표자는 은행도에서 이제 그 위촉받은 지 2달째 안 되는 어린 양입니다. 이준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는 그 주민자치 위원들을 선정할 때 좀 잘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사항이 브레인스토밍 방식에 의해서 과제가 선정됐어요. 그 지방 분권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그 상이라면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 놓고 참여 의식도 없는 사람 선정해 놓으면 문제점이 많지 않겠냐 이런 그 의미가 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할 때는 그 분야별로 우리가 뭐 3개 분과가 있으면은 분야별에 맞는 데서 그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추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분을 만약에 지역에 맞는 분이라면은 그 유비가 공명을 그 삼고초려해서 모셔오듯이 지역 그 분권 시대에 갈 수 있는 인물이라면 사실 그런 분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모셔서 운영된다면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빨라지지 않겠냐. 지역 실정에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도 이러하지 않겠냐 이런 그 의견이 저희 그 위원님들이 같이 결집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곧 와야지만은 그 빠른 지방 분권 시대가 정착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소재를 잡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했군요. 우리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외부에서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구성하는데 좀 개방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한다 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위원들을 선임할 것인가, 위촉할 것인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자, 이제 7조, 5조 다 했죠? 여기 2조 남았습니다. 자, 2조는 약간은 그 좀 모범적이지 않은 학생 같아요. 다른 사람 발표할 때 쓰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성의가 있으니까 같이 봐야겠죠? 네,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흥 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강사님의 권유를 의해서 이 마을 공동체가 일자리 공동체라는 주제를 택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교육도 받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와 일자리 공동체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더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제 의견은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마을이 세상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학습이 방법이다, 사회적 관계가 관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네 가지를 이 교육을 받으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항상 요거를 배워서 겪어보고 저도 그 어떤 마을 단체 문화센터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 거기에 위원을 맡아서 했는데 그 나름대로 어떤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또 그런 혜택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면 개선점에 대해서는 좀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그런 홍보 방법이라든가 그런 마을 역량가가 좀 더 교육을 받아서 나와서 전문가가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었으면 하는 개선 방법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청년 인재, 우리 청년의 여기 시흥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들이 주변의 도시로 유출되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 그 뭐 널리 보면 시화공단도 있고 안산에도 이런 일자리들이 있지만 시흥 요 주변에는 그런 어떤 제조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대신 큰 환경과 관련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연꽃 테마파크나 생태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주변에서 청년들이 뭐 정규적인 일자리는 아닐지라도 먼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 주변 환경 자원 자체를 좀 개발해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시와 동이 협력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 방법도 정리해봤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 저희들이 교육받는 과정과 그리고 저희들이 느껴서 했던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2조가 늦게 왔거든요. 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슬며시 가서 웬만하면은 첫 번째 주제 말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주제 해주세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 여기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좀 잘못 사용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다 전문가죠. 관련된 분야에 활동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가방끈이 긴 사람은 전문가라 그러고 가방끈이 길지 않은데 뭘 잘하는 사람은 생활의 달인이라 그러잖아요. 전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다 전문가죠. 근데 어쨌든 그런 가방끈을 긴 사람을 많이 만들자가 아니라 동네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흥시 10만 양명설, 1만 양명설 이런 아마 그 정도 양성이 되면 시흥시가 훨씬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그렇죠. 여기 거의 2개조가 나와서 다행히 4조는 아까부터 제가 기대한다고 그냥 처음부터 마을공동체 관련된 토론하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한 조를 이뤘어요. 자, 4조를 기대해 갖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분이 또 월곶을 같이 안 사시는데 시흥시 주민자치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그 사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마을 공동체와 일자리 테이블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마을의 개선사항 아니면 우리 마을의 어려운 상황, 우리 마을의 즐거운 일들을 모두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월곶은 거기를 뭐라고 월곶 신도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월곶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홍도가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가장 많거든요. 거기 전철 타고 서울 올라갔다가 아니면 어디 갔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동네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다고 보시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그 좀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을 같이 어우러서 마을 일도 이야기하고 마을의 어떤 경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대수사를 같이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 전에 마을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속도가 부족하다. 마을 기업을 하게 된다면 가속도가 부족하다라고 우선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은 이제 이윤 창출이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마을 기업이 생성되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하려는데 대부분의 마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어떤 일자리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아닌 주민들에게 이용을 해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 어떤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마을 기업 자체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의존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계약에 대한 수주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이전에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부분들을 고심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업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떤 일자리냐? 우리 월급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것을 생각해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기업의 수익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하나하나 10원 받을 걸 30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면 그 마을 기업이 우리 월급에 가장 좋은 어떤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가속도의 부족 부분을 개선 사항으로 일단 제시해 봤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주민 참여에 대한 확대 부분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마을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위원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옆집에 계시는 순자 엄마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우리 마을 기업의 조합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리 조합원 한다면 금액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조합원비를 갖다가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기업 활성화거든요. 그렇지만 단위를 10,000원 단위로 해서 순자 어머니 아들에게 사줄 수 있는 과자 비용을 마을 기업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어떤 주주로서의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쉬는 시간에 그분이 예를 들면 아들을 갖다가 학교 보낼 때 그 시간 이후의 시간은 집에서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종이접기라든지 아니면 뭐 마스크 접기라든지 이런 일을 만들어서 참여하다 보면 우리 동네에 이번에 무슨 행사 있는데 나올래? 나오겠어. 이런 어떤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들에게 개개인에게 지역 발전 및 마을 개선에 인식하도록 하고 소소한 비용 단위의 어떤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그마나마 돈을 지급하다 보면 기쁨이 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조건적인 어떤 부분을 불문하고 내가 우리 마을 기업에 참여한다면 그 일을 그분에게 맞게 일을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야 오늘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나 오늘 우리 월급 마을에 어떤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그분들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내가 1,000원을 투자한다 해서 1,000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100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의 대수사를 알릴 수 있도록 하면서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분들에게 참여한 시간만큼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진 게 아니고 그것을 10으로 나누면 10만 원씩이라도 가져가면서 그분들에게 소소한 마을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의 어떤 공동체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을 공동체의 마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지역이. 예, 아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마을 기업의 가속도를 붙이자,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거기에 좀 더 확대하자, 이런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가 여기서 그냥 교육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천하는 과정에서 행정하고도 끊임없이 협의하고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서 그 논의들을 발전시켜 나갈 때 좀 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워크숍이 돼 있고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협조 속에 무사히 마치고 저는 내려가랍니다. 고맙습니다.